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구문적으로 멋진 스타일 시트 그 세 번째 시간 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숫자 불표현식, 세 번째 색상, 네 번째 리스트, 다섯 번째 맵, 널.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데이터 유형을 표 하나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정리는 누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 언어 같으면 문자열은 다 따옴표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큰 따옴표를 사용하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스와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옴표의 종류는 큰 따옴표이든 작은 따옴표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따옴표는 공백이나 한글인 폰트에 URL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HTML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바디에 H1 태그를 이렇게 4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est01 SCSS를 만드신 상태에서요. watchsas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test01 CSS가 생기겠죠? 그럼 링크 태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test01 SCSS에다가 이제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변수 선언 중에서 문자열 중에 따옴표를 안 쓰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들을 줘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들어가는 값이죠. 언더라인과 라인 스로스라는 값을 주는데요. 이렇게 CSS에서도 정확한 키워드로 주는 값들은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적용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th child로 이렇게 값을 텍스트 데코레이션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줄과 가운데 줄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실까요? 이렇게 지금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럼 라인 스로스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도록 하시죠. 그러고 나셔서 저장을 해보면 가운데 줄만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CSS에서 정확히 키워드를 준 것들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따옴표는 어느 순간에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폰트 같은 경우에요. 폰트도 그냥 이어져 있는 폰트들은 쓰지는 않겠지만 공백이 있다든지 한글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거는 CSS에서도 따옴표를 주죠. 산스 세리프는 키워드라서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는 따옴표를 주셔야 돼요. 이 폰트는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인터넷 가셔서 지마켓 산스를 설치를 해주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세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폰트 패밀리에다가 이 변수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글꼴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면요. 경로예요. URL에 들어가는 거는 또 따옴표를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보실 거고요. 마지막 거에다가는 배경 이미지를 넣는 거를 해볼 건데 그래서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는 영역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스는 200으로 주시고 헤이트는 100으로 줄게요.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URL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URL 함수 내부에다가 달러 쓰시고 URL 0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나서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 주소는 예시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 경로를 작성한 거니까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는 할 겁니다. 서버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숫자는 단위를 적어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위를 꼭 적어야 하는 경우는 크기 단위인 픽셀이나 EM 이런 것들을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Z인덱스 같은 경우는 역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CSS 쓸 때도 Z인덱스는 단위를 적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산에 따라서 단위를 주의해야 되긴 하지만 그건 연산 강좌에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숫자를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숫자 데이터 유형을 하시기 위해서 HTML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바디 태그 내부에다가 H1 태그를 이렇게 4개를 역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테스트02 SCSS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상태 표시줄에 와치사스를 눌러 주시면은 테스트02 CSS가 생기겠죠? 확인을 해 보시기 위해서 요것도 역시 열어 주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적용되는지를 보면 되죠.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이쪽에 구현이 안 되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변수 선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이제 숫자 단위를 쓸 건데요. 저희가 숫자 단위는 뭐 px도 있고 %도 있고 em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인 num01에는 100픽셀을 줬고요. num02에는 100%를 줬습니다. 그리고 태그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모든 태그에는 단위를 동일하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H1에는 위드스를 200를 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단위를 한번 다르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nthchild로 주실 거고요. 값은 변수를 통해서 num01로 줘볼게요. 100픽셀이죠. 그럼 100픽셀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실까요? 그 다음에 Alt Shift 아래 방향 키 눌러서 2번으로 다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럼 100%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창 사이즈가 변화되더라도 항상 100%로 저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쓰실 때 단위를 꼭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위를 안 쓰는 Z인덱스를 좀 써볼 건데요. 세 번째 거는 그대로 두고 네 번째 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것만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요. 저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거고 그럼 바꿔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줘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상대적 이동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도 50픽셀 주고 탑도 마이너스 50픽셀을 줘서 겹치게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겹쳐졌을 때 이 제목 태그가 이 분홍 제목 태그 뒤에 깔리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Z인덱스를 마이너스 1을 주면 되겠죠? 그때 그 값을 주실 때 단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로 이렇게 써볼게요. 인덱스 값을 마이너스 1로 처리를 했죠? 그럼 Z인덱스에다가 달러 주셔가지고 인덱스를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깔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단위를 쓰지 않는 Z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위를 쓰면 안 됩니다. 데이터 유형이 불표현식인 경우는요. true 혹은 false를 키워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절은 if문 관련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절 강좌에서 따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습을 따로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원래 CSS에서 쓰던 모든 구문을 작성하면 인식을 합니다. 이건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색상 데이터 실습을 위해서 역시 HTML 만들어 주시고요. 바디에 H1 태그는 이번엔 3개만 가져다 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03 SCSS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와치사스를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테스트 03 CSS도 나올 겁니다. 그럼 확인을 위해서 같이 열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수 먼저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 단위 변수를 3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영문 키워드고요. 헥스 코드고 RGB 방식이죠. 물론 HSL 방식과 RGBA, HSLA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3개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에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색깔들을 받아와서 한번 볼 건데요. 그럼 nthchild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각각의 변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S를 눌렀을 때 적용되는지 볼게요. 그럼 색깔들이 이렇게 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테스트 03 CSS 가서 확인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컬러 값들이 잘 들어간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컬러 값들은 기존적으로 CSS에서 사용하는 거는 언제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명이 리스트인 거는 값의 목록입니다. 다른 언어의 배열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괄호를 쓰는 대신 소괄호를 쓰거나 괄호를 쓰지 않고 값을 쉼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리스트 데이터 실습을 위한 HTML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바디에는 H1 태그를 이렇게 3개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공사 SCSS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와치사스를 눌러주시면 테스트 공사 CSS까지 나오겠죠? 확인을 위해서 둘 다 이렇게 열어놓고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를 통해서 먼저 쓰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값을 쉼표를 통해서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 색상 값으로 이렇게 나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글자 색이 하나씩 들어가게 해볼게요. 그럼 저 값을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h1에 nth child다 라고 이렇게 주신 상태에서 첫 번째 걸 주고요. 여기다가 컬러를 주신 다음에 $컬러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뭔가 들어가지 않아요. 테스트 공사 CSS 가보시면 컬러에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값을 한 개만 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장 함수라는 걸 씁니다. 사스 자체가 내장하고 있는 내장 함수인데요. 자세하게 보는 거는 내장 함수 강좌에서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 지금은 그냥 함수처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nt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th하고 가로 열고 닫고 써주신 상태에서요. 여기다가 먼저 변수명을 써줍니다. 컬러스라고 써주시고 나서 쉼표를 쓰고요. 순번을 1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0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개념 없이요. 1번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빨간색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Alt Shift 아래 방향 키 눌러서 2번, 3번으로 다 교체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가 각각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공사 CSS 가서 보시면은 각각의 색들이 이렇게 들어간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리스트 데이터를 쓰실 때는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앞에다가 가로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안 되나요? 잘 되죠? 뭐 적용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쉼표 없이 값을 띄어 쓰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안 되지 않고 석세스로 잘 뜨는 거 확인되시죠? 다 잘 돼요. 리스트는 쓰는 방법이 이렇게 3개입니다. 그냥 값들의 공백을 쓴다든지 쉼표를 쓴다든지 가로를 쓰고 쉼표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이렇게 쉼표, 구분을 짓는 방법으로 조금 잘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형의 맵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객체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키 밸류 쌍의 형태로 값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도록 하시죠. 맵 데이터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디에 h1 태그를 3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05 SCSS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상태 표시줄에 있는 와치사스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05 CSS도 나올 겁니다. 둘 다 열어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테스트05 SCSS에다가 맵 변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폰트 웨이트 굵기 단위를 조금 사용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맵은 가로를 열고 나서요. 키, 그러니까 이름이죠. 이름을 쓰고 나서 값을 매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한 쌍을 구분할 때 역시 쉼표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엔 쉼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H1에 갖고 있는 nth child 1번을 선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주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달러 쓰고서 웨이트 이렇게 한번 해줄 수는 없어요. 모든 굵기를 다 처리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셔야 되는데 역시 보시면은 어때요? 안 들어가 있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상태 표시줄에 에러가 뜨는 게 발생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역시 내장 함수를 쓰셔야 돼요. 이번엔 맵갭이라고 합니다. 맵에서 일부를 얻어온다라는 의미의 메서드로 맵갭으로 쓰시면은 맵 변수 쓰시고 키 쓰고 이렇게 쓰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달러로 먼저 변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키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귤러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그럼 굵지 않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마찬가지로 Alt Shift 아래 방향 키 눌러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2번 누르고 이쪽을 미디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볼드로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디엄 사이즈는 이 굵기가 없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것뿐 원래 이렇게 적용되면 다 적용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키로 사용되는 데다가 작은 따옴표를 안 쓰는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시면은 테스트 05 가서 보실게요. 여전히 지금 잘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고 나셔서 값에도 한번 작은 따옴표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볼게요. 그럼 똑같이 역시 적용이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좀 작은 따옴표를 안 쓰는 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런 게 키워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문자열로 적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둘 다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널은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신 분들은 많이 보신 키워드입니다. 이건 그냥 사용하지는 않고 다른 구문과 함께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습을 따로 보여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보관.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